폭우가 쏟아지던 밤, 웨스트브리지 종합병원의 지붕 위로 쉴 새 없이 빗방울이 떨어졌다. 마치 오래된 건물의 한계를 시험하듯 천둥과 번개까지 더해져 위급실은 분주하고 어수선했다. 의사들은 날선 목소리로 지시를 내렸고 간호사들은 들것을 옮기고 병상을 확인하며 정신없이 뛰어다녔다. 한밤이 다 되어갈 무렵 번개가 복도와 대기실을 번쩍번쩍 비췄다. 에마 윌슨, 에마은 25세의 간호사로 이미 극도로 피곤한 상태에서 2배 근무를 거의 마칠 때쯤이었다. 16시간을 꼬박 서 있었고 부러진 뼈부터 고열 환자까지 모든 상황을 돌보느라 지쳤다. 그럼에도 에마는 내원 예정자의 물결에 대응하기 위해 피곤을 억누르고 자리를 지켰다. 덥고 습한 공기와 병원의 강한 냉방이 뒤섞여 머리카락이 이마에 착 달라붙고 늘 묶은 포니테일도 흐트러져 있었다. 밖에서는 구급차가 또 도착해 붉은 조명이 무릉덩이에 반사되고 있었다. 구급대원들이 또 다른 환자들을 들여보내자 에마는 병상을 오가며 수액줄을 확인하고 혈압을 재고 환자들을 안심시키는 미소를 지어 보였다. 에마, 중년의 의사 샌더스가 다급한 얼굴로 소리쳤다. 입구 쪽에 심장 문제가 의심되는 환자가 있어요. 가서 상태 좀 봐줘요. 에마는 복도 너머를 보았다. 벽 쪽에 어떤 남자가 비에 흠뻑 젖은 채로 쪼그리고 앉아 있었다. 남루한 옷차림에 가슴을 움켜쥐고 있는 모습이었다. 그는 30 중반쯤으로 보였고 빗물에 젖은 머리카락이 납작하게 달라붙은 채 소매 끝에서 빗물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다. 옆에 있던 간호사 자넬은 불쾌한 표정으로 그를 힐끔 보더니 혼잣말로 내뱉었다. 또 노숙자인가 보네. 비 오는 날 잠자리 하나 구하려고 온 건지 에마는 자넬의 말에 얼굴이 굳어졌다. 저 사람도 환자예요. 에마는 단호하게 말한 뒤 미련 없이 자넬을 지나쳐 곧장 다가갔다. 가까이에서 보니 남자의 입술은 푸르스름했고 통증에 다일레이션된 눈은 제대로 초점을 못 맞추고 있었다. 에마는 젖은 바닥에 무릎이 젖는 것도 신경 쓰지 않고 그 곁에 무릎을 꿇었다. 숨쉬기 괜찮으세요? 가슴 말고 다른 곳도 아프신가요? 남자는 말을 시도했지만 거친 신음소리밖에 나오지 않았다. 에마는 그의 팔을 조심스럽게 부축했다. 안으로 들어가 봅시다. 의사 샌더스와 간호사 자넬이 서로 눈빛을 주고받는 게 느껴졌지만 에마는 무시하고 그를 휠체어에 태웠다. 근무 과로로 몸이 쑤셨지만 아드레날린이 그녀를 움직이게 했다. 에마는 군중과 다친 사람들을 비집고 나가 검사실 칸막이가 있는 공간에 그를 데려가 커튼을 쳤다. 순간 번개가 작은 창문을 통해 번쩍이며 남자의 창백한 얼굴을 비췄다. 에마는 새 수건을 가져와 남자의 젖은 머리와 어깨를 닦아주었다. 전 에마 윌슨이에요. 여기 간호사고 도와드리려고 해요. 남자는 떨리는 숨을 몰아쉬며 간신히 한마디 했다. 고맙습니다. 그때 커튼 밖에서 또 다른 동료의 무심한 목소리가 들렸다. 에마, 그만둬. 오늘은 너무 바빠서 공짜로 눌러앉는 사람까지 봐줄 시간 없어. 에마는 분노가 치밀었지만 무시하고 청진기를 목에 둘렀다. 그동안 돈이 없으면 환자로도 안 보는 시선에 익숙했지만 그녀는 그런 태도를 결코 용납할 수 없었다. 걱정 마세요. 에마는 남자에게 조용히 말했다. 무엇이 문제인지 찾아봅시다. 청진기로 가슴 소리를 들어보니 빠르고 불규칙한 박동이 들렸지만 즉각적인 치명적 이상 징후는 없었다. 이어서 맥박을 재기 위해 손을 잡았는데 에마는 순간 의아함을 느꼈다. 이 남자의 손은 길에서 오래 생활한 사람이라기엔 지나치게 부드러웠다. 뭔가 앞뒤가 맞지 않는 느낌이었다. 그러나 우선 환자를 안정시키는 게 급선무였다. 우선 체온부터 회복하시죠. 자세한 건 천천히 살펴볼게요. 밖에서는 천둥이 우르르 울려 퍼졌고 마치 특별한 일이 일어날 것처럼 긴장감이 감돌았다. 하지만 에마는 더 생각할 틈도 없이 다른 환자들의 요구에 시달리며 이 남자에게 잠깐씩만 들를 수밖에 없었다.
틈틈이 에마는 그의 생체 징후를 확인하고 산소를 대주며 증상을 물었다. 그녀는 짧은 순간이나마 남루한 행색과 달리 어딘가 품위가 느껴지는 그의 태도를 의아해했지만 너무 바빠 더 깊이 생각할 여유가 없었다. 한편 에마 자신의 경제 상황도 위태로웠다. 간호사가 된 건 사람을 돕고자 하는 마음에서였지만 어머니 린다 윌슨, 린다의 신경퇴행성 질환 치료비가 보험 혜택도 부족해 매달 월급이 모자랐다. 어쩔 수 없이 2중 3중으로 근무를 뛰는데도 처방약값과 전문의 진료비로 수입이 거의 사라졌다. 그날 늦은 밤, 에마는 남자의 상태가 조금 안정되자 자판기에서 과자와 주스 한 팩을 뽑았다. 거의 마지막 지폐를 털어 산 것이었다. 냉장고는 거의 텅 비어 있고 월급날도 아직 멀었으니 남에게 베풀 형편이 아닌 건 분명했다. 그러나 남자가 깨어난 걸 보자 에마는 조심스럽게 주스를 건네며 탈수 상태가 심하고 혈당이 매우 낮네요. 일단 이것부터 드시면서 회복해요 라고 설명했다. 남자는 미약하게 고개를 끄덕였고 에마의 지친 얼굴과 손에 든 과자 봉지를 번갈아 보았다. 정말 고맙습니다. 남자가 주스를 조금씩 마실 수 있도록 에마는 조심스럽게 병을 기울여 주었다. 그제야 그녀는 그의 말투나 태도가 남루한 겉모습과 어딘가 어긋난다는 걸 다시금 느꼈다. 목소리에 묘한 품격이 묻어났다고 할까. 하지만 에마는 남의 사정에 지나치게 깊이 묻지 않았다. 수많은 이유로 노숙자가 될 수 있고 그것이 곧 그 사람의 전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다. 말은 많이 하지 마세요. 푹 쉬는 게 좋아요. 에마는 그의 베개를 고쳐주며 말했다. 남자는 약하게 숨을 고르더니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말했다. 아무나 이런 호의를 베풀지는 않아요. 정말 감사합니다. 에마는 얼굴이 뜨거워지며 작게 미소 지었다. 누구나 친절을 받을 자격이 있어요. 남자는 그 말을 듣고 눈을 꼭 감았다. 혹시 감정이 북받친 건 아닐까 싶었다. 바로 그때 옆칸에서 다른 간호사가 에마를 불러 그녀는 다시 환자들 사이를 뛰어다녀야 했다. 그러나 에마의 머릿속에서는 이 사람에게 뭔가 사연이 있나 하는 생각이 지워지지 않았다. 몇 시간이 지나 응급실이 조금은 진정되자 에마는 다시 그 남자에게 들렀다. 그는 과자를 조금씩 먹고 있었고 안색도 조금 나아 보였다. 다만 자세가 왠지 우아해 보였다. 남자는 에마를 보자 작게 중얼거렸다. 당신은 특별하네요. 고맙습니다. 에마는 얼굴이 달아올랐지만 누구라도 했을 거예요. 라고 대답했다. 남자는 고개를 흔들며 낮게 속삭였다. 아뇨, 아무나 이러지는 않죠. 에마의 마음속에 혼란과 호기심이 스쳤다. 그렇지만 당직 근무는 계속됐고 그녀는 다른 환자들을 보러 가야 했다. 날이 밝아올 무렵 빗줄기가 약해지기 시작하고 응급실도 어느 정도 안정을 되찾았다. 에마는 심한 피로에 눈이 따끔거렸지만 조금만 더 버티면 교대 시간이 올 것이라며 자신을 다그쳤다. 그녀는 그 남자의 칸막이로 향했다. 혈액검사 등 추가 검사를 하고 사회복지사와 연결해 보호시설을 알아봐야겠다고 생각했다. 그가 진짜 노숙자라면 퇴원 후 갈 곳이 필요하니까. 하지만 커튼을 열었을 때 환자는 이미 사라지고 없었다. 대신 그녀가 구해줬던 병원 스크럽복이 단정하게 개켜져 침대 위에 놓여 있었고 남루한 겉옷도 함께 사라진 상태였다. 에마는 순간 얼어붙었다. 복도와 간호 스테이션, 화장실까지 찾아보았지만 그는 보이지 않았다. 교대 근무로 분주한 간호사들은 그저 무심하게 역시나 하는 반응을 보였다. 놀랄 것도 없지 뭐. 자넬은 차트를 넘기며 비꼬았다. 노숙자들은 빌링, 청구, 얘기 나오기 전에 슬쩍 사라지는 게 다반사야. 에마는 답답함이 치밀었다. 아직 완전히 안정되지 않았는데. 더 검사도 필요했는데. 하지만 다른 동료들은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의사 샌더스조차 스스로 걸어 나갈 정도면 막을 방법은 없어. 우리가 감금할 수는 없잖아 라고 말할 뿐이었다. 에마는 그가 감사를 표했던 눈빛이 떠올라 마음이 복잡해졌다. 왜 인사도 없이 떠났을까? 혹시 상태가 나빠질까봐 걱정도 되었지만 이제 막 교대 시간이 되었고 에마도 거의 탈진 상태였다. 병원 문을 나서며 혹시 밖에 있을까 둘러봤지만 이미 거리엔 자취조차 보이지 않았다. 차들이 바삐 지나가고 희뿌연 새벽 하늘이 펼쳐져 있을 뿐이었다. 결국 에마는 지친 몸을 이끌고 버스를 타고 작은 원룸으로 향했다. 흔들리는 버스 창에 머리를 기대니 눈꺼풀이 무겁게 내려앉았으나 머릿속은 온통 그 남자 생각으로 뒤엉켰다. 대체 누구였을까? 몸은 좀 괜찮을까? 집에 도착해 간신히 문을 열고 들어서자 낡은 탁자 위 어머니 린다의 사진이 먼저 눈에 들어왔다. 비싼 치료비를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 막막함이 다시 에마의 가슴을 짓눌렀다. 잠자리에 쓰러지듯 누우면서도 에마는 다신 못 볼 사람이겠지. 그래도 무사했으면 좋겠다 하고 조용히 기도했다. 그 뒤로 몇 날, 몇 주가 지나도록 에마는 출근할 때마다 그의 흔적을 찾았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미 사라진 노숙자라며 농담 섞인 반응을 보일 뿐이었고 에마도 점차 물어보기를 그만두었다. 그럼에도 간혹 문이 열릴 때마다 혹시나 그가 다시 돌아오지 않을까 하는 묘한 기대가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 남아 있었다. 병원 밖 사정도 악화 일로였다. 월세와 식비, 그리고 어머니의 늘어나는 치료비가 벼랑 끝까지 에마를 몰아갔다. 린다는 예전엔 에마가 간호사가 되는 길을 적극 지지했지만 지금은 퇴행성 질환으로 대부분 침대에 누워 지냈다. 에마는 비용을 대기 위해 매주 추가 근무를 여러 번 자원했다. 그 남자가 사라진 지 3주쯤 되었을 때 에마는 환자 차트에 사소한 기록 실수를 했다. 평소 같으면 간단히 수정하고 끝났을 일인데 병원 측은 최근 소송을 우려해 기록 실수 무관용 정책을 시행 중이었다. 결과는 가혹했다. 에마에게 공식 경고와 임시 급여 삭감 조치가 내려진 것이다. 그날 에마는 직원 식당에서 잠시 쉬던 중 인사부에서 온 통보 서류를 받고 망연자실했다. 동료인 알리시아 간호사가 다가와 등을 토닥이며 말했다. 에마, 미안해. 요즘 병원에서 기록 문제에 엄격하잖아. 너무하긴 해. 눈물이 핑 돌았지만 에마는 겨우 참았다. 급여가 줄면 어머니 약값을 절반밖에 못 낼 상황이었다. 어떤 치료를 포기해야 할지 고민해야 하는 절망감이 밀려왔다. 마침 그때 휴대전화가 울렸다. 발신자는 나이언 챔버스. 나이언, 나는 에마의 전 남자친구이자 외과 전공의였다. 에마는 망설이다 전화를 받았다. 에마, 우리 얘기 좀 해야겠어. 10분 뒤 뒷문으로 나와줄래? 무슨 일인지 도무지 감이 안 왔지만 그는 이미 전화를 끊었다. 에마가 병원 뒷문 쪽으로 나가자 나이언은 고급 승용차 옆에 기대 서 있었다. 한때 지적이고 야망 넘치는 모습에 반해 사귀었지만 점차 드러난 그의 속물적 태도와 통제하려 드는 성격 때문에 반년 전 헤어졌다. 그런데도 그는 종종 이런 식으로 에마 앞에 나타났다. 요즘 어떠냐? 그는 마치 걱정하는 척 묻더니 자신의 차를 가리키며 자랑스러운 듯 웃었다. 에마는 팔짱을 끼고 차가운 시선으로 대답했다. 그럭저럭 나이언은 비웃듯 콧방귀를 뀌었다. 급여 삭감 당했다며? 이 병원에서 잘 나가려면 배경이나 스펙이 받쳐줘야지. 난 너 도울 의향 있어. 에마는 경계심이 솟았다. 도움이라니. 그 말에는 분명 대가가 딸을 터였다. 무슨 속셈인데. 그가 어깨를 으쓱하며 다가왔다. 다시 나에게 돌아와. 우리 예전에 잘 어울렸잖아. 아버지가 병원 이사회에 계셔서 손도 쓸 수 있고 내 어머니도 더 좋은 시설과 전문의를 붙일 수 있어. 최고 수준의 치료 받게 해줄게.
에마는 속이 뒤틀렸지만 애써 침착하게 말했다. 난 물건이 아니야, 라이언. 엄마 문제도 내가 알아서 해결해. 그는 헛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급여도 깎인 주제에? 너무 자존심만 센 거 아냐? 누가 널 도와줄 줄 아니? 노숙자라도 기대할 건가? 그 말은 듣는 순간 에마 마음 한구석에 남아있던 그 남자에 대한 기억까지 건드렸다. 에마는 입술을 깨물고 뒤돌아섰다. 큰 착각하지 마. 더는 할 말 없어. 라이언의 목소리가 어둠 속 주차장에 울렸다. 에마, 정말 잘못된 선택이야. 자존심으론 병원비 못 낸다고. 에마는 분노와 절망이 뒤섞인 눈물을 삼키며 건물 안으로 뛰쳐들어갔다. 그날 밤 근무를 마친 뒤 에마는 집에 돌아와 어머니 린다의 걱정스러운 눈빛을 마주해야 했다. 린다는 자신의 치료비 때문에 딸이 고생하는 것을 미안해했다. 에마는 진심으로 엄마 잘못 아니야 라며 위로했지만 방에 들어와 산더미 같은 의료비 고지서를 보자 숨이 막혔다. 한순간 혹시나 그 남자가 하는 말도 안 되는 상상이 스쳤지만 곧 스스로를 타일렀다. 그렇게 또 일주일이 흘렀다. 에마는 인스턴트 라면과 커피로 끼니를 때우며 부족해진 급여를 메우려 더욱 많은 근무를 하느라 몸과 마음이 한계에 다다랐다. 어머니 상태는 다행히 급격히 나빠지지 않았지만 경제적 부담은 계속 커졌다. 어느 날 새벽, 에마는 3시간 남짓 잠을 자고 우편물을 가지러 복도에 나갔다. 희미한 형광등 불빛 아래 바닥에 우편이 몇 장 떨어져 있었다. 광고 전단지와 의료비 고지서 사이에 주소도 발신인도 적히지 않은 수상한 편지가 하나 있었다. 에마 윌슨이라고 인쇄된 글자만 덩그러니 박혀 있을 뿐이었다. 궁금함에 봉투를 열어본 순간 그녀는 숨을 삼켰다. 안에는 5만 달러라는 거액의 수표 한 장과 짧은 쪽지가 들어 있었다. 어머니의 치료에 쓰세요. 당신의 친절에 대한 감사. 한 친구로부터. 에마는 충격에 손이 떨렸다. 수표는 잘 알려진 은행의 정식 발행 수표처럼 보였다. 이게 말도 안 된다고 여겨져 은행에 전화를 걸어 확인해보니 실제로 유효한 수표가 맞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에마는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다. 한 해 연봉보다 많은 돈이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진 셈이었다. 즉시 라이언이 보낸 건가? 병원에서 공로를 인정해준 건가 싶은 생각이 스쳤지만 그럴 가능성은 낮았다. 라이언이라면 반드시 교묘한 조건을 달거나 직접 만나자고 했을 테고 병원에서 이렇게 몰래 줄 일도 없었다. 설마 그 밤에 만났던 남자, 에마의 뇌리에 그 남자의 부드러운 손과 품이 있는 말투, 그리고 고맙다고 하던 순간이 떠올랐다. 왠지 이 메모가 그의 분위기와 맞닿아 있는 것 같았다. 알리시아에게 전화를 걸어 자초지종을 얘기하자 알리시아는 깜짝 놀라며 탄성을 질렀다. 에마, 이거 운명이야. 분명 그때 도운 그 사람이 돈 많은 사람이었나 봐. 에마는 말도 안 된다며 웃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크게 부정할 수도 없었다. 얼마 뒤 병원 측에서 한 해의 자선 모금 행사를 공지했다. 부유층 후원자들을 초대해 기금을 모으는 큰 행사였다. 간호사나 일반 직원들은 참가비가 비싸 거의 가지 않았는데 이상하게도 에마에게는 익명의 후원자가 티켓 비용을 대신 내주며 참석을 요청한다는 연락이 왔다. 에마는 그 쪽지를 떠올렸다. 친절에 대한 감사. 한 친구. 만약 정말 그 남자가 이런 식으로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려는 것이라면? 수표의 출처가 궁금했던 에마는 해답을 찾기 위해 가기로 결심했다. 드디어 모금 행사 당일 밤, 에마는 간호사 알라샤에게서 빌린 감색 드레스를 입고 웨스트브리지 그랜드 호텔에 도착했다. 거대한 분수와 빨간 카페트, 화려한 조명 아래서 이미 많은 의사, 병원 이사회 회원, 후원자들이 오가고 있었다. 내가 여길 왜 오게 된 거지? 에마는 긴장된 마음에 작은 가방을 꼭 쥐고 안으로 들어갔다. 로비에는 현악 사중주단이 은은한 음악을 연주하고 있었고
접수대에서 이름표를 받아 달았다. 드레스 차림의 사람들이 샴페인 잔과 고급 핑거푸드를 즐기는 모습이 낯설었다. 에마는 병원에서 익숙한 인물들을 발견했다. 샌더스 의사는 재무 담당자와 대화 중이었고, 조금 떨어진 곳에서는 나이언이 대리석 기둥에 기대어 사람들을 둘러보고 있었다. 나이언과 눈이 마주치자 에마는 재빨리 시선을 돌렸다. 곧 무대의 이사 중 한 명이 올라 행사를 시작했다. 웨스트브리지 종합병원의 자선 갈라에 오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청중이 박수를 쳤다. 오늘은 병원이 추구하는 누구나 금전 여부와 상관없이 치료를 받는다는 가치를 지켜주신 분들을 기리는 자리입니다. 에마는 둥근 테이블에 자리를 잡고 앉아 연설을 지켜보았다. 혹시라도 남루한 차림의 그 남자를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 두리번거렸지만 보이지 않았다. 그러다 중간쯤 예상치 못한 발표가 있었다. 이번에 특별한 거액을 기부해 주신 분이 계십니다. 재정이 매우 어려운 환자들을 위해 큰 사비를 내놓으신 익명 후원자이신데 알렉산더 카터님을 모시겠습니다. 사람들이 박수를 치자 한 남자가 무대로 걸어 나왔다. 에마는 순간 포크를 떨어뜨릴 뻔했다. 알렉산더 카터, 어딘가 낯익은 이름이었다. 그가 무대 조명 아래 섰다. 키가 크고 어깨가 떡 벌어진 잘 차려입은 검은색 턱시도가 매우 세련되어 보였다. 머리는 말끔하게 정돈되어 있었고 표정은 차분했지만 어딘가 따뜻했다. 그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낮고 부드러운 톤의 확신이 서린 어조였지만 에마가 기억하던 그 밤의 어딘가 쉰 듯한 목소리가 겹쳐 들렸다. 이 병원에 제 기부금을 전달할 수 있어서 기쁩니다. 그는 한참 공식적인 이야기를 하다가 잠시 말을 멈추고는 참석자들을 둘러보았다. 그리고 에마의 시선과 마주친 순간 그의 눈에 알아보겠다는 듯한 빛이 번졌다. 에마는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 같았다. 알렉산더는 떨리는 목소리로 이야기를 이어갔다. 몇 달 전, 저는 몸과 마음이 무너진 상태였습니다. 사람들의 진정성을 의심하게 되었고, 그래서 제가 가진 것을 모두 숨기고, 세상을 떠돌며 제가 아무것도 가진 게 없다고 여겨질 때 사람들은 과연 어떻게 대할지 시험해보고자 했습니다. 그러다 폭우가 쏟아지던 밤, 이 병원 응급실에 실려왔습니다. 청중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모두가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않아 소곤댔지만 에마는 이미 심장을 부여잡았다. 그 남자가 여기 있었다. 그날 밤, 저는 한 간호사를 만났습니다. 알렉산더는 시선을 에마에게 고정한 채 말문을 열었다. 그 간호사는 제 행색을 보고도 무시하거나 동정 어린 시선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저 제 목숨이 중요하다고 여겨주었습니다. 그 친절 덕분에 저는 사람에 대한 믿음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행사장 여기저기서 술렁임이 일었다. 나이언은 멀리서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다. 그 후 저는 그 간호사가 경제적으로 얼마나 힘든 상황에 처해 있는지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녀가 마음 놓고 소명을 이어갈 수 있도록 또 저에게 희망을 다시 보여준 데 대한 감사로 큰 기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알렉산더는 마이크를 살짝 내려놓고 떨리는 목소리로 덧붙였다. 그날 밤 저를 도와준 간호사는 에마 윌슨입니다. 노숙자라 여겨지는 환자에게도 마지막 지폐를 털어 자판기 음식을 건네줄 만큼 따뜻한 분이죠. 이 자리를 빌려 공개적으로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장내가 한순간에 조용해졌다가 곧 엄청난 박수와 환호성이 터져나왔다. 수많은 시선이 에마를 향했다. 에마는 갑작스러운 스포트라이트의 당황의 자리에 잠깐 멈칫하다가 서서히 일어섰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고 곳곳에서 사람들이 감탄을 내뱉었다. 알렉산더는 무대에서 내려와 군중을 헤치고 다가왔다. 에마도 무언가에 이끌리듯 그를 향해 걸어갔다. 그는 에마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고 웅성이는 소리를 넘어 부드럽게 말을 건넸다.
제대로 감사를 전하지 못했어요. 에마는 목이 메어 아무 말도 못했다. 눈앞의 남자는 더 이상 남루한 옷차림이 아니었지만 그 밤에 보았던 따뜻한 눈빛만은 그대로였다. 자신이 직접 치료해주고 간식을 건넸던 그 사람이 이토록 우아하고 자산이 풍부한 인물이었다니 믿기 어려웠다. 하지만 그의 표정은 진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행사의 일정은 여기서 갑자기 엉켜 주최 측과 병원 관계자들은 모두 알렉산더에게 몰려와 인사를 건넸다. 그는 예의를 갖춰 답했지만 시선은 줄곧 에마에게 머물렀다. 에마는 이 비현실적인 상황에 숨도 제대로 못 쉴 지경이었다. 조용한 곳으로 가자는 알렉산더의 제안에 둘은 호텔 연회장의 한쪽 복도로 나갔다. 그곳에는 사람들의 소음이 조금 덜했다. 차가운 밤 공기가 느껴지는 테라스로 나가자 도시의 불빛이 아래쪽에 반짝이고 있었다. 에마는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정말 꿈 같은 광경이었다. 한동안 서로 말없이 마주본 뒤 알렉산더가 먼저 입을 열었다. 당신에게 전한 그 돈, 정말 감사의 마음이었어요. 그리고 이 모금 행사 자리에서야 제 정체를 밝힌 건 제대로 고마움을 전하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사실 더 드리고 싶은 말이 있어요. 에마는 얼굴이 달아올랐다. 저야말로 어떻게 감사해야 할지. 저와 엄마 인생을 바꿔주셨잖아요. 알렉산더가 조심스럽게 에마의 손을 잡았다. 아니요, 먼저 구해주신 건 당신이에요. 그날 밤, 저는 완전히 무너진 상태였는데 당신의 온정이 저를 살렸습니다. 에마는 그가 품고 있던 이야기를 물었다. 그는 1년 전 누이를 잃었고 그 후 주변 사람들이 돈만 보고 접근하는 모습에 회의를 느껴 혼자 떠돌며 진짜 친절이 존재하는지 확인하고 싶었다고 한다. 에마는 길 위에서 만난 그 밤이 떠올랐다. 그의 손이 왜 거칠지 않았는지, 어째서 말투가 세련되었는지 퍼즐 조각이 맞춰졌다. 둘은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누었다. 에마는 자신의 아픈 가정사와 어머니를 살리기 위해 어떤 고생을 해왔는지 털어놓았다. 알렉산더는 경청하면서도 가끔씩 에마의 손을 꼭 쥐어주었다. 그러다 알렉산더는 주머니에서 작은 벨벳 상자를 꺼냈다. 당신에게 전 더 큰 마음을 전하고 싶어요. 에마는 숨을 멈추었다. 그가 상자를 열자 반짝이는 다이아몬드 반지가 드러났다. 에마, 당신이 보여준 친절과 진심 덕분에 저는 다시 사랑과 희망을 믿게 됐어요. 인생은 짧고 진짜 사랑이 눈앞에 있을 때 놓치고 싶지 않아요. 갑작스럽다고 느낄 수도 있지만 저와 결혼해 주시겠어요? 번쩍이는 도시 불빛 아래서 에마는 할 말을 잃었다. 박람 같은 짧은 만남이었고 감정이 폭풍처럼 몰아쳤다. 그는 에마에게 너무 많은 것을 줬고 이 순간까지 믿기 어려울 만큼 극적인 전개였다. 입술이 마르듯 에마는 소리 내기가 힘들었다. 너무 갑자기예요. 하지만 한편으론 알렉산더는 조심스럽게 말하며 거부당할까 두려운 눈치였다. 거절해도 괜찮아요. 당신에게 부담을 주고 싶진 않아요. 다만 제 진심을 전하고 싶었어요. 에마는 여러 감정이 교차해 눈물이 맺혔다. 너무 빠른 결정이라는 이성적인 생각과 그의 진심 어린 눈빛에서 느껴지는 확신이 동시에 가슴을 파고들었다. 에마는 반지를 덮는 듯 손을 올리며 부드럽게 말했다. 조금만 시간을 줄 수 있을까요?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요. 알렉산더는 안도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입니다. 얼마나 걸리든 기다릴게요. 둘은 그 상태로 잠시 서로의 손을 잡고 있었다. 반지 상자 사이로 번지는 달빛이 마치 새로운 시작을 예고하는 듯했다. 그날 밤,
에마는 집으로 돌아와 한동안 벨벳 상자와 거액의 수표를 번갈아 보며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 후 며칠 동안 에마는 여전히 간호사로서 바쁘게 일하면서도 틈이 날 때마다 알렉산더를 조금씩 더 알아갔다. 시선이 부담스러워 호텔이나 식당 대신 조용한 장소에서 만나 서로 이야기를 나누었고 점점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다. 병원에는 이미 소문이 퍼져 일부는 돈 보고 결혼하는 것 아니냐고 비난했고 또 다른 이들은 진짜 동화 같은 이야기라며 응원했다. 나이어는 아예 에마를 피했고 그에게 매력을 느꼈던 이들도 알렉산더의 존재에 기가 눌려 신경 쓰지 않는 눈치였다. 결국 에마는 어머니 린다에게 알렉산더를 소개했다. 비좁은 거실에 들어선 알렉산더는 고급 구두를 벗고 들어와 정중히 인사하며 꽃다발을 내밀었다. 린다는 침대에서 베개를 받쳐 반쯤 일어난 채 감격 어린 눈으로 그를 맞았다. 당신이 우리를 살려준 그 후원자예요. 알렉산더는 부끄러운 듯 린다의 손을 잡았다. 먼저 구해준 건 에마 씨였죠. 저는 그 빚을 갚은 것뿐입니다. 린다는 그에게 이것저것 묻고 앉으라고 권하며 반가워했다. 에마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그가 진심으로 어머니에게도 정성을 다하는 것에 마음이 따뜻해졌다. 시간이 흐르면서 에마와 알렉산더의 관계는 깊어졌다. 출신과 재산은 달랐지만 사람을 향한 애정과 이웃을 돕고자 하는 마음은 닮아 있었다. 알렉산더는 에마와 함께 노숙자를 위한 의료지원 단체를 설립하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에마가 보여준 그 밤의 헌신이 원동력이 되었다고 했다. 어느 맑은 오후, 둘은 동네 공원에 가볍게 산책을 나갔다. 향기로운 장미꽃이 만개한 정원 앞에서 알렉산더가 조용히 걸음을 멈추었다. 그날 밤갈라 행사에서 내가 당신에게 결혼하자고 했었죠. 그가 부드럽게 물었다. 아직도 부담을 줄까 두려웠는데 이제는 대답을 듣고 싶어요. 혹시 희망이 있을까요? 에마는 천천히 미소 지었다. 그날의 혼란스러운 감정이 떠올랐지만 그 후 함께 보낸 시간 속에서 알렉산더가 얼마나 따뜻하고 성실한 사람인지 확인할 수 있었다. 그녀는 작은 가방에서 벨벳 상자를 꺼내 열었다. 다이아몬드 반지는 햇살을 받아 반짝였다. 정말 많이 고민했어요. 에마의 눈가에 다시 눈물이 그렁거렸다.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할지도 무서웠고 우리 차이가 너무 큰 건 아닐까 걱정했지만 이제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전 당신의 재산이 아니라 당신의 마음을 사랑하게 됐어요. 알렉산더는 숨을 멈춘 듯 보이더니 기쁨에 젖은 얼굴로 에마를 바라봤다. 에마는 반지를 가만히 꺼내 손가락에 끼웠다. 좋아요. 결혼해요. 장미꽃향이 맴도는 정원에서 둘은 서로 끌어안고 기쁨에 겨운 눈물을 흘렸다. 모든 의심과 불안은 그 순간 사라졌다. 두 사람은 곧 결혼을 발표했고 함께 경제적으로 어려운 환자들을 지원하는 기금을 만들었다. 에마의 선행이 보여준 길을 더 많은 이들에게 확대하고자 한 것이다. 병원 동료들도 점차 에마를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고 그녀의 진정성 있는 모습에 감동받았다. 가을이 시작될 무렵 에마와 알렉산더는 작은 예식에서 결혼식을 올렸다. 어머니 린다는 지팡이를 짚고 걸을 수 있을 정도로 상태가 호전되어 직접 에마의 손을 잡고 식장 입구까지 함께 걸어줬다. 소수의 가족과 가까운 친구들만 모인 자리에서 두 사람은 서로의 사랑을 맹세했다. 맹세를 주고받으며 에마는 모든 시련과 선행이 결국 지금의 행복을 만들어냈다는 사실에 가슴이 벅찼다. 진정한 친절이 보여준 힘, 사랑과 믿음이 다시금 살아난 기적 같은 이야기. 이렇게 에마와 알렉산더의 여정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희망과 감동을 전해드렸다면 마음을 울리는 이야기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저희는 작고 큰 친절과 끈기, 그리고 예상치 못한 운명이 이어져 사람을 변화시키는 순간들을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따뜻한 이야기 놓치지 말고 함께해 주세요.